2011년 12월 31일 중국 허난성 시창시 경찰서로 한 여자가 다급하게 전화 걸어옵니다. 저 지금 친구네 가족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얼른 가서 확인 좀 해줘봐요. 신고자 왈, 자기가 평소처럼 심심하니까 수다 떨려고 이웃이자 친구인 천하이친 집으로 갔는데 천하이친 집 문이 잠겨있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이름을 불러봐도 반응이 없어. 이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왜? 이때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처음엔 이 가족이 다 어디 나갔나? 했어요. 그러면서도 혹시나 싶어 그 닫혀진 문틈 사이로 안을 쓱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외출은 무슨 그 작은 틈 사이로 어머 저게 뭐야? 집 마당에 저게 물이야 뭐야? 빨간 게 설마 저거 피야? 이 말에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 강제로 문을 뜯어 들어가 보게 되는데 들어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요 너무 참혹했습니다. 방 안에 중년 남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야? 모르겠어. 왜? 얼굴이 완전히 뭉개져 있어서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대요. 머리만이게요? 몸에도 칼자국이 말도 못하게 많아. 거기다 이런 남자 옆에 중년 여자가 또 누워있는데 그녀 몸 또한 칼자국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너무 충격적인데 경찰이 더 놀랬던 건요. 이 여성의 칼자국, 이 칼자국이 난 부위들이 하체에 집중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범인이 이 여자의 하체만 난도질을 해놨어. 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집주인 천하이친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경찰이 이 집 전체를 수색하는데 다른 방에서 어린 10살 둘째 딸과 7살이었던 막내 아들의 시신이 이 두 아이의 머리와 목에도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개새끼가 이런 짓거리를 한 거냐. 지금 이 가족 전부 죽여놓은 거 아니에요. 이 범인, 이 가족에게 엄청난 증오심이 있는 놈이구나. 끔찍하게도 이 가족을 싫어했구나. 부검학자가 사망한 아내 천하이친의 몸 생식기에서 2개의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이 상처, 그녀가 사망한 이후에 생긴 것이다. 이걸로 보아 예상할 수 있는 건 이 사건 혹시 간통? 불륜? 치정에 의한 살인인 건가? 이 안에 혹시 내연남이 있었나? 사실 그녀에겐 큰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큰딸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집 안에 천하이친과 함께 사망해 있던 중년 남자, 당연히 그녀의 남편 아닌가 싶잖아요. 웬걸이야. 살해된 채 발견된 중년 남성,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뭔데? 누군데 그녀 집안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 거야? 확인 결과 사망한 남자는요, 펑션 웨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요, 수년 전에 일하러 간다고 타 지역으로 간 뒤에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나쁜 새끼죠. 그 이후 천하이친은 수년 동안 혼자 새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반대로 펑션 웨이 또한 이혼한 남자였어요. 혼자 살던 남자. 그런데 이웃 사람들 평이 너무 안 좋아. 아우, 그 남자 얼마나 독한지. 성격이 말도 못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럭버럭 화내고 아주 무자비한 남자였어.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연락이 끊긴 후 이놈과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하이친 입장에서 남편이 연락을 끊으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남자를 믿겠습니까? 외로워서 펑션웨이와 연애는 시작했지만 그와 재혼할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펑션웨이 그닥 질이 좋은 남자가 아니었거든. 솔직히 이 남자도 이 여자랑 결혼할 생각 없어. 내가 가만히 옆에서 천하이친을 지켜보니 이 여자가 혼자가 된 걸 알게 된 남자들이 기회만 됐다 하면 너도 나도 막 들이대네. 펑션웨이는요, 이걸 이용하기로 합니다. 천하이친한테. 쉿, 우리 사귀는 거 비밀로 하자. 그리고 너 남자친구 없는 척해.
너한테 남자 하나가 다가오잖아? 살살 꼬드겨. 그리곤 돈 좀 뜯어내. 그 돈으로 너랑 나랑 데이트하자. 어? 천하의 친. 오케이. 그녀는요, 계획대로 다가오는 남자 안 막아요. 살살 구슬리면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이 없거나 내 목적을 눈치챘네? 그럼 바로 다른 남자로 갈아타는 거예요. 실제 오랜 세월 동안 이 두 사람은 이 방법을 이용해 다른 남자들의 돈을 많이 뜯어냈습니다. 돈 뜯어내고 핑계대면서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뜯어내고 헤어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 바로 그녀와 연락하고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가 마을에서 엄청 좋은 평을 받고 있었던 42살 샤오동페이라는 남자가 용의선상에 올라와요.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펑션웨이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봤었다고. 경찰은요, 2012년 1월 3일 신고를 접수한 지 3일 만에 용의자 샤오동페이를 체포합니다. 네가 죽였지? 네. 바로 인정, 자백해요. 아니, 그럼 왜 죽인 거야? 혹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거야? 샤오동페이는요, 어릴 적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4명의 형제들 아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 못 받았고 누구 하나 그를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교도소를 들락거리기 시작합니다. 2006년과 2008년엔 절도 훔쳐가지고 2번이나 연달아 교도소를 들락달락. 마지막 교도소에서 출소했을 때 그때 그의 나이 42살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느낀 거예요. 내가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닌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지금이라도 열심히 제대로 일해서 떳떳하게 돈을 벌어보자. 그러다 보면 또 이쁘고 착한 와이프까지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샤오동페이는 출소하자마자 집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얼마 지나지 않아 허난성에서 온 한 동료가 샤오동페이, 여자 하나 소개받을래? 와, 그 여자가 누구? 천하의 친이었던 거예요. 당시 동료는요, 샤오동페이한테 이 천하의 친을 소개시켜주는 게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 천하의 친, 새 아이가 있었잖아요. 이런데 너 괜찮아? 그런데 이때 샤오동페이 딱 한 가지만을 물어봅니다. 그 여자 사진은 있어? 이뻐? 그렇게 천하의 친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 웬걸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야, 나는 뭐 당당하냐. 나도 뭐 전과자에 뭐 가난하고 내세울 거 하나 없는데. 야, 괜찮아. 서로 마음에 들면 되는 거지. 아이들은 어차피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내가 보듬으면 돼.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은 둘은요, 전화로 많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와, 그러니까 더 좋아져. 얼마 안 가 둘은요, 만나게 됩니다. 만났더니 와, 더 좋아. 천하의 친 또한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어느 날 얘기합니다. 아, 샤오동페이, 당신과 결혼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렇게 이 둘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샤오동페이가 함께 살고 있던 자기 친남동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여기 정리하고 허난성 어느 지역에 내 여자친구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살면 안 되나? 이때 남동생 흔쾌히 오케이 해요. 그래서 천하의 친 집에 샤오동페이 그리고 그의 남동생 이렇게 셋이 살게 된 거예요. 이때 그녀의 세 아이들은요, 모두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샤오동페이의 남동생이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 천하의 친이 집안일을 아예 안 해. 자기 형이 아침 일찍 나가 일해요. 돈 벌어와요. 집에 와서도 빨래, 설거지 등등 다 우리 형이 해. 이게 동생이 봤을 땐 여간 거슬리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 웬걸 어느 날 우리 형 샤오동페이가 하는 말. 야, 네 형수가 어제 갑자기 나한테 새 아이 학비가 좀 모자르다고 그것 좀 내줄 수 없냐고 돈 좀 줄 수 없냐고 하더라. 이 말에 동생이 좀 터진 거예요. 형,
형수 믿을만한 거야? 아니 좀 이상해. 형 돈 뜯어먹으려고 붙어있는 거 아니야?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돈 절대 해주지 마. 그런데 이미 천하의 친에게 빠져있는 샤오동페이 동생 말을 듣겠습니까? 그는요 열심히 일해 조금씩 사놨던 땅, 그 땅을요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천하의 친한테 넘겨요. 이 돈으로 새아이 학비 내. 그러니까 샤오동페이는 천하의 친을 믿은 거예요. 돈 뜯으려고 만나기는 무슨, 내가 뭐 얼마나 돈이 있다고. 진짜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날 진짜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 거지. 하지만 며칠 지나 그녀는 또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내 새끼들 3명 다 학교 기숙사에 떨어져 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이참에 우리 애들 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되나? 나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런데 뭐 같이 산다 하면 뚝딱 사라집니까? 집에 숟가락이 늘어나는 건데 생활비 어쩔 거야. 그러니까 샤오동페이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해요. 그 돈을 이용 아이들을 데리고 와 근처 학교에 다니게 하고 일정 기간 생활비로 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샤오동페이 뭔가 좀 이상함을 느껴요.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어라? 분명 천하의 친이 아이들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애들이 학교 기숙사에 있던 적이 없대. 천하의 친의 사촌이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지? 이때 그는요 어쨌든 사촌이 돌봐주고 있었다 하니 고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초대합니다. 그렇게 사촌과 샤오동페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식사 자리에 나온 사촌이 바로 펑션웨이였어요.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천하의 친이 남자 꼬셔 돈 뜯어내야 되니까 애들을 남자친구인 펑션웨이가 데리고 있던 건데 사촌 집에 있었다고. 여튼 아무것도 모르고 사촌인 줄 알고 펑션웨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샤오동페이. 천하의 친까지 셋이 저녁을 먹는데 사람이요 아무리 친척인 척 남인 척 하려고 해도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을 막을 수 없죠. 천하의 친이 화장실 간다고 일어날 때마다 펑션웨이 사촌이 꼭 같이 나가. 거기다 뭔가 밥 먹는데 사촌지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스킨십들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 촉이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데 이게 사촌지간의 사랑? 이거 좀 역겹잖아요. 뭐 어차피 같이 사는 남자는 나니까 괜히 내가 예민한 거겠지. 3명의 아이들까지 모두 집으로 데려온 후에 샤오동페이는 정말 아이들에게 노력하고 잘했습니다. 당연히 집안의 돈, 집안일 모두 자기가 도맡아 했어요. 여튼 뭐 자기들 나름 잘 삽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두 사람의 생활이 정상 궤도에 올라왔을 때 샤오동페이와 천하의 친이 같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천하의 친에게 사촌인 펑션웨이가 전화를 걸어와요. 신경 쓰이니까 살짝 통화를 엿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는 안 들려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전화기 안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려. 갑자기 천하의 친도 내 눈치를 보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네? 몇 분 후 이 여자도 울면서 나와. 뭐야 왜 울어? 왜 그래? 아니야. 말도 안 해주고. 그리고 다음날 천하의 친 그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미안해. 내가 사정이 생겨서 여기 떠나야 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 말해줄게. 우선은 내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잠시만 애들 좀 맡아줘. 내가 갔다 돌아오면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놀랍게도 이때 샤오동페이 오케이 합니다. 알겠어. 기다릴게. 조심히 다녀와. 천하의 친이 떠난 후에 그는요 정말 친아버지처럼 아이들을 돌봤어요. 사실 한편으로 그는요 천하의 친을 조금 의심도 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겼나?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기다려주고 싶었대요. 아이들이 어쨌든 나하고 있으니까 정리하고 돌아오겠지. 난 여기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하지만
가장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 결국 발생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돌아오겠다며 아이들까지 두고 집을 떠났던 천하이친이 다른 지역에서 문제의 사촌 오빠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걸.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지역으로 갔어요. 와, 정말 같이 살고 있어. 이때까지도 그냥 사촌 사이라고 그냥 사촌 지간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집에 아이들 셋을 두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유일한 연락망이 끊어진 겁니다. 정말 우리 사이 끝났어. 그런데 이 여자 뭐 이렇게 면상이 두꺼워? 한 달 후 천하이친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리곤 하는 소리가 아니 우리 아이들 학비가 조금 부족해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뭐가 이쁘다고 빌려줘요. 싫다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천하이친 고단수야. 그의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혼자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처음에는 애들에 당신까지 다 데리고 같이 오려고 했는데 여기 날씨랑 환경이 허난성이랑 완전히 다르잖아. 아이들 데리고 무작정 오면 적응하기 힘들어할 게 뻔했다고. 그래서 내 딴에 당신에게 우선 아이들을 맡기고 내가 먼저 이쪽으로 와서 상황과 환경을 좀 살피고 그 후에 당신에게 얘기해서 다 이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내가 다시 돌아가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그게 그 이유야. 당신 싫어서 딴 남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 이때요. 샤오동페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안 흔들렸어요. 그런데 뭐에 흔들리냐? 그 전화기 속 막내 아들의 목소리가 여기서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인연이 눈치챘어. 아, 이 남자 우리 아이들에게 정이 많이 들었구나. 아이들을 앞세워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그는 천하이친과 펑션웨이가 함께 지내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셋이 같이 사는 게 아닌 천하이친 계속 펑션웨이가 사촌인 척하면서 그 집을 나와요. 샤오동페이와 따로 집을 얻어 이제 둘에 3명의 아이까지 5이서 다시 함께 삽니다. 샤오동페이 돈 열심히 벌면서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천하이친은 그 돈으로 도박하고 그걸로 몰래 펑션웨이 만나 놉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샤오동페이라는 한 남자를 펑션웨이, 천하이친 이 두 남녀가 꽤 오랜 시간 바보 만들고 이용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시간이 꽤 오래 지나니까 이 두 사람 방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샤오동페이가 출근한 시간 천하이친 혼자 있는 집으로 펑션웨이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둘이 별짓 다 했겠죠? 그러고 있는데 웬걸 샤오동페이가 집에 왔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걸 눈치 못 챘어. 샤오동페이가 집에 딱 들어와서 펑션웨이가 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이 있는 방으로 걸어가는데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펑션웨이 당신뿐인 거 알면서. 샤오동페이는 그냥 나한테 돈이나 갖다 바치는 노예나 다름없어. 단 1분 1초도 사랑한 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단물 쪽 빼먹고 딴 놈으로 갈아타야지. 와, 여기서 정말 충격이었겠죠. 야, 너네들 뭐야? 다 알게 된 거예요. 한바탕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받는 게 이때 펑션웨이가 자기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샤오동페이를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집이 샤오동페이가 자기 돈으로 빌린 집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쫓겨난 거예요.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 믿고 너무 사랑했던 천하이친의 행동입니다. 그 내 돈으로 빌린 그 집에 바로 펑션웨이를 들였어. 이제는 뭐 막가자 이거야. 내 눈앞에서 펑션웨이랑 둘이 껴안고 여보 여보 거리면서 사촌지간도 아니래. 그런데 여기서도 참 대단한 게요. 샤오동페이 그녀한테 선택권을 줘요. 마지막 기회야. 딱 10일 줄게. 아이들 데리고 나랑 같이 전에 살던 허난성 쉬창시 지역으로 돌아갈 건지 나랑 그냥 이대로 헤어질 건지 결정해. 결론은 이때 그녀 정말 미안해. 이 남자 정리하고 샤오동페이 당신 따라갈게.
그렇게 살던 집 정리하고 아이들 데리고 샤오동페이와 함께 사건이 일어난 허난성 지역으로 온 거예요. 새 삶을 시작하자. 정말 믿었겠죠. 펑셔네이 정말 정리했겠지. 그런데 웬걸 며칠 지나 일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 안방에 또 이 새끼 펑셔네이랑 뒤섞여 자고 있네? 이거 화 안 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터진 거예요. 그렇게 바로 부엌칼로 이 두 사람을 난도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집 안에 어린 두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간 그는 두려웠어요. 얘네들이 내가 했다는 거 풀까봐, 걸릴까봐, 그래서 두 아이까지 죽인 겁니다. 당연히 그에게 내려질 건 사형뿐이었죠. 솔직히 여기서 좀 더 안타까운 게요. 사형 선고 받고도 집행 안에서 그냥 무기수처럼 사는 범죄자들도 꽤 있잖아요. 좀 내심 그러길 바랬는데 아니요. 샤오동페이는 사형 선고 받고 얼마 안가 바로 집행까지 된 것 같더라고요. 이 펑셔네이와 천하이친을 죽인 건 솔직히 막 그렇게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두 아이까지 죽였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 샤오동페이와 가족들 마지막 만남을 가졌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대요. 하지만 끝까지 천하이친과 펑셔웨이를 죽인 거에 대해선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고. 이 두 사람은 죽을 짓 한 게 솔직히 맞으니까요. 사형당한 샤오동페이와 그리고 어린 두 아이가 좀 불쌍하기도 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